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목요일엔 노상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천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네, 오늘은 노상담입니다. NO. 아니요? 오늘 노상담을 함께 해주실 분은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모두 마치신 교수님. 네. 심리학계의 아이유.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교수님의 외모를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교수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아이유처럼 이렇게 앙증맞고. 네. 귀엽다 못해서 깜찍하고. 네. 그렇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나는 참 진지한데 그렇게. 아니,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진지한 상담을 하는 이 순간에는. 이 반응이 저희가, 일주일 첫 방송을 하고 나서 가장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노상담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순전히, 하버드 때문이다. 바로, 저희 이 시간이 바로 노라고 말하는. 네. 살다 보면 뭐 사회생활도 하고, 당연히 그 복잡 다단한 무수한 종류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죠.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관계, 뭐 직장 상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그 거절하기 힘들고, 왠지 비위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의 뜻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비위를 맞추면 비위가 상해지는데 되게. 그런데 비위를 상해하시면서도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이 시간은 다른 시간하고는 다르게 국내 상담사상 유례가 없는 아니요? 라고 거절하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기업의 동기부여 강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yes라고 말해라. yes I can. 이런 책. 그렇죠.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죠. 성공했던 책입니다. 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기원을 보면 혹은 뭐 유행했던 시즌을 보면 그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소위 기업들이 다운사이징 대량의 정리해고할 때 그렇게 기업들이 이 책을 많이 샀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정리해고되는 순간에 가장 기업들이 이 겁을 내는 게 뭐냐면요.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집에서 총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쏴갈길까. 특히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죠. 네,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잘리는 것도 다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한탄하지 마. 앞으로는 성공하는 것도 네 책임이야. 물론 굉장히 좋은 메시지긴 한데 기업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해서 해고당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리고 치즈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너도 그 움직이는 치즈를 잘 따라다녀. 예스라고 말하고 살아.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피해를 입더라도 그런 프레임을 좀 거부하고 세상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고 그게 진짜 출발이다. 예.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들어온 상담인데요. 안동의 황모 씨 사연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정치네요. 저는 24 여자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다 휴학한 지 2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과 자신감 부족으로 하고 싶은 건 나중에 꼭, 지금 당장은 공무원이 되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를 비롯한 친척 어른들은 그러게 진작에 미대 가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라며 질책과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패배감과 죄인의 기분으로 힘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원망도 섞여서 속으로 혼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 자랐는데요. 생각해보면 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막 뛰어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야 전 힘들더라도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하고 싶은 영화 미술을 하자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기가 차하십니다. 과감히 아버지를 등지고서라도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님 또 쥐죽은 듯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건 나중으로 기약하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제작비 여건상 나레이트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에서 죄의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월요일 나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노상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가 노상담으로 응답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전형적인데 부모님 거절을 못하고.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게시판에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 전형적인 사례예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아버님한테 저는 이 공무원 시험보다는 영화 미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더니 아버님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너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너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는 부모님이 겪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사는 세상은 또 부모님이 살았던 세상하고는 또 달라졌으니까. 실제로는 아버지 세상이든 부모 세상이든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분은 아버님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때린 게 맞군요. 네, 맞아요. 아하. 네, 일단은 그 부분을 이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스스로? 네.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첫 번째 안타까움은 뭐냐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네, 행위.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나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또 미술을 하고 싶은데 네. 부모님은 날 보고 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네. 공무원이 되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네. 이런 직업이 최고다. 부모님 그렇죠. 기준에서 보기에는. 그랬을 때 항모양의 생각이 잘못된 건 없어요. 네. 여기서는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 생각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뒤통수를 때리는 짓은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상담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제가 그러면 네. 이 황모 씨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죠. 답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걸 원했어요. 네. 자, 빨리 질문하세요. 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부모님의 뒤통수를 때린 게 됐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일단 부모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님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애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른을 때렸으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죠. 네. 네. 때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본인의 잘못에 먼저 상당히 이상해지고 알아요. 있긴 한데 안 되죠. 때리면. 그다음 폭력 두 번째. 금지. 예. 두 번째 이제 이 황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네. 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미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안 해왔죠. 왜냐면은, 저는 패배감과 죄인의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본인이 미술을 잘 했다는 이야기예요,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별로 없었나 봐요, 스스로. 그렇죠. 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없는 일을 지금 또 하겠다고 나서면 네.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억울함과 원망도 생기고 말리는 그러면서도 아니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부모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못했다면서요? 잘못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잘 못했으면 앞으로 잘한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지만 갈등이 생기는 마음속엔 거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네. 이게 혹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네. 자꾸 말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못 나가고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님한테 원망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는 거죠. 스티브 찹스가 자기가 컴퓨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을 때 부모가
얘야, 너 그거 하면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말렸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잘해봐라 그랬을까요? 말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네. 부모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식이 하는 게 항상 미덥지 않아가지고 말리는 게 아직 기본적인 경험도 행동이에요. 부족하고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자식의 입장에는 저는 그래도 해볼래요 하는 것도 또 자식의 행동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거 없이 무조건 내가 못하게 해요. 저를 못하게 해서 저가 더 못하게 돼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걸 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통찰을 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상담이 잘 돼가고 있다는 걸 알죠? 네. 상담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상담의 근본이에요.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고. 네. 그런데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네. 부모님이 걱정하고 말린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데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요. 자, 거기서부터 네. 죄의식이라는 거를 느낀다라는 게 진짜 죄의식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만화를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부모님은 내 만화 보는 거 안 좋아하고 공부하라고 그러죠. 네. 그럴 때 만화를 봤어요? 아니면 그 만화를 접어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몰래 봤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몰래 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인 거예요. 네. 그럴 때 숨어서 몰래 볼 때 그 만화를 보는 즐거움, 쾌감. 쾌감, 네. 이거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죠. 그럴 때 죄의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이, 인간은요. 네. 이 자기가 만화 볼 때 그 즐거움은 이 죄의식을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죄의식은 언제 느끼느냐? 자기가 만화를 보는데도 이 만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만화를 본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만화 본다고 시간도 썼는데 만화는 재미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 이제 갈등의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 표정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만화를 즐거움을 못 가졌으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 있는가. 그렇지. 그거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만화를 봤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이제 가져오는 거 빌려와가지고 자기 행동이나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당화를 부여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웃어서. 왜냐하면은 상담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표정이 네. 저는 표정으로도 상담을 해요. 예. 좋은 학교 나오면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 내용과 상관없이 고민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다가. 네. 다행이에요. 역시 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 이런 얼굴을 안 줬으면 얼마나 저게 힘들었겠어요. 저희가 이 상담을 받아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한번 선생님 앞에서 저희가 의뢰인들을 그렇죠. 모셔놓고 하면 제 생각에 3분 이내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3분 이내. 아니 저 얼굴을 보는 순간 대부분 분들이 저런 인간도 살아가는데 내가 못 살아갈 이유가 뭐냐 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들어가요. 저희가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때문에. 이 즐거움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희 PD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담 다 끝났죠. 상담 뭐였죠? 아니 이분이 죄의식. 네, 죄의식.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죄의식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네. 죄의식은 진짜 죄의식이 아니에요.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하는 거를 진짜 자기를 즐겁게 만들고 자기가 열정을 부여할 만큼 잘하지 못하는 거에 오는 이 불만을 죄의식이라는 거로 돌려가지고 지금 계속 나는 잘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못하게 해서 저는 이망형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말리고 있는 부모님 탓이다. 그렇죠.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어려운 용어 쓰시네요. 가끔 제가 그런 거 쓰죠. 수준 높으세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이분이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사실은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것도 부모님이 너가 안정적으로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공무원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지만은 이분도요. 사실 그래 나도 이거 하니까 미술을 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공무원을 해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안전하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설프게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안전한 길을 가면 확실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그게 본인한테 별다른 감흥을 못 주거든요. 서로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겠군요. 에이, 공무원 일단 안 돼요. 아니, 서로 된다 손 치더라도. 서로 된다 하더라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공무원 하는 것조차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다 부모님 탓이라고. 그렇죠. 나의 갈 길을 막았던. 네. 그리고 항상 유명한 미술가나 영화 미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게 내 갈 길인데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한 보호막처럼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분이 부모님한테 노라고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네. 부모님의 혜택, 경제적 혜택 네.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이분이 갈등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이 혜택을 얻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렇죠. 하고자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 참 힘들다. 그럴 때 이분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내가 이 부모님의 혜택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저 이쁜 아가씨랑 연애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저 돈 많은 아가씨랑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 하는 수가 있고요, 하나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를 더 그렇죠. 행복하는 쪽을. 근데 이분은 지금 선택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남는 거는? 몰래 해야죠. 몰래.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한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몰래 영화 미술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력을 입증해서. 그렇죠. 한 2, 3년 후에 영화 미술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십정하거나 어디 뭐 공모전 같은 데서 뭔가 결과를 내면 되는 거고 못 내면 뭐 몰래 하던 연애가 탄로 났으니까 그때는 맞아 죽는 수밖에 길이 없죠. 뭐. 결론 났습니다. 네. 몰래 하고요. 그러다 실력이 안 돼서 스스로 입증 못하면 맞아 죽는 수가 생긴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당장 부모님의 조언 혹은 압박 여기서 당장 벗어날 길은 없고 사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서 자기 그렇죠. 실력으로 입증을 해서 부모님한테 내놓고 그때 인정을 받아라. 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그게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지내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너는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해서 먹고 살겠니? 뭐 이러는 이 친구들 상담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이때는 이 상담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노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핑계 대고 싶은 마음에 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리 잘 됐나요? 훌륭해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했지만은 이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본적인 또 마음속은 자기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그렇죠. 위로받고 싶은 그렇죠. 거죠. 위로받고 싶은 게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인간은 위로는커녕 진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칼같이 딱 정리해가지고 얘야 너는 지금 사실 너의 나약함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담을 하는 사실 기본 태도에서 조금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위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너가 살아야 된다. 너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쫓겨나면 너가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특히 또 뭐 지방이면 영화 미술 이런 걸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할 텐데. 대부분의 영화가 서울에서 제작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냥 집에서 이 논판 돈 내가 몰래 가지고 내가 서울에 가서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서울에서 어쨌든 죽기 살기 각오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는 각오로 그러면 시작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시골에서 가만히 있다가 거기 있는 괜찮은 이 총각 만나서 오손다손 살면서 애 키우고 살든지. 그러니까 핑계 대기를 멈추고
자기 약한 마음에 노를 한 다음에 네.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네.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세상 그런 거 없죠. 네, 공짜가 네.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저희가 위로 대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선택은 본인이 하실 일인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상담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뭔가 애틋하고 제법 요긴하고 결국 통쾌한 상담.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라고 하는 사연 올리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고민 의뢰하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형 가전제품 혹은 쌀을 드립니다. 혹시 생방송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통 상담은 위로만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아프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예입니다. 내일 9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한탄하지 마. 앞으로는 성공하는 것도 네 책임이야. 물론 굉장히 좋은 메시지긴 한데 네. 기업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해서 해고당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리고 치즈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너도 그 움직이는 치즈를 잘 따라다녀. 예스라고 말하고 살아. 네.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피해를 네. 입더라도 그런 프레임을 좀 거부하고 세상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있는 바라보고 그대로. 예. 그게 진짜 출발이다. 예.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들어온 상담인데요. 안동의 황모 씨 사연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정치네요. 저는 24 여자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다 휴학한 지 2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과 자신감 부족으로 하고 싶은 건 나중에 꼭 지금 당장은 공무원이 되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를 비롯한 친척 어른들은 그러게 진작에 미래 가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라며 질책과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패배감과 죄인의 기분으로 힘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원망도 섞여서 속으로 혼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 자랐는데요. 생각해보면 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막 뛰어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야 전 힘들더라도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하고 싶은 영화 미술을 하자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기가 차하십니다. 과감히 아버지를 등지고서라도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님 또 쥐죽은 듯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건 나중으로 기약하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제작비 여건상 나레이트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에서 죄의식은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목요일엔 노 상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천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네, 오늘은 노 상담입니다. NO. 아니요? 오늘 노 상담을 함께 해주실 분은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모두 마치신 교수님. 네. 심리학계의 아이유.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교수님의 외모를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수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아이유처럼 이렇게 앙증맞고 네, 귀엽다 못해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이 시간은 다른 시간하고는 다르게 국내 상담사상 유례가 없는 아니요? 라고 거절하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기업의 동기부여 강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yes라고 말해라. yes I can. 이런 책. 그렇죠.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죠. 성공했던 책입니다. 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기원을 보면 혹은 뭐 유행했던 시즌을 보면 이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소위 기업들이 다운사이징 대량의 정리해고할 때 그렇게 기업들이 이 책을 많이 샀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정리해고되는 순간에 가장 기업들이 이 겁을 내는 게 뭐냐면요.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집에서 총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쏴갈길까. 특히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죠. 네,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잘리는 것도 다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깜찍하고. 그렇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나는 참 진지한데 그렇게. 아니,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진지한 상담을 하는 이 순간에는. 이 반응이 저희가 일주일 첫 방송을 하고 나서 가장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노 상담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순전히 하버드 때 때문이다. 바로 저희 이 시간이 바로 노라고 말하는. 살다 보면 뭐 사회생활도 하고 당연히 그 복잡 다단한 무수한 종류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죠.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관계, 뭐 직장 상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그 거절하기 힘들고 왠지 비위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의 뜻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비위를 맞추면 비위가 상해지는데 되게. 그런데 비위를 상해하시면서도